7월 24일 목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0.21% 상승한 3190.4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2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45% 하락한 809.89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수,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도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6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20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3종목, 코스닥에서는 17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S&T에너지, SCM생명과학, AFW 3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20개의 급등 종목들을 한데 모아서 테마별로 묶어보니 4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제약바이오 테마입니다. 트럼프 정부의 관세 압박 속에서도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2분기에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서를 통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분기 서프라이즈 실적을 발표할 것이라며 올해 영업이익이 40%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는데요. 바이오 기업들의 주가는 코스닥의 평균 수익률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며 하반기에도 양호한 흐름을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분석에 제약바이오 기업들 일부가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이 중에서도 SCM 생명과학은 어제 장마감 후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서 결정했던 50억 원 규모의 3자 배정 유상증자 대상자가 변경됐다는 공시가 있었습니다. 유타 신기술조합 82호에서 코니 신기술조합 63호로 변경되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ABL바이오는 언론을 통해 현지 시간으로 27일부터 31일까지 캐나다 토론토에서 진행되는 알츠하이머 협회 국제 컨퍼런스에 참가하여 그랩바디비의 비임상 데이터를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랩바디비는 약물이 효과적으로 뇌까지 전달될 수 있게 돕는 플랫폼 기술입니다. ABL바이오는 3개월 전 영국의 제약사인 글락소스미스클라인과 총합 4.1조 원 규모의 그랩바디비 플랫폼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한 바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한편 에드바이오텍은 화요일 장마감 후 추가 상장 공시가 있었는데요. 전환사채 전환으로 인해 20만 주가 금요일날 추가 상장될 예정이니 참고해주세요. 전환 가격은 2,400원이며 에드바이오텍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2,940원입니다. 다음은 이번 2차전지 리튬 테마입니다. 중국에서 리튬 선물 가격이 3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전해지면서 리튬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의 장거 강업이 칭하이성 광산의 리튬 생산을 중단한 가운데 시장에 공급되는 리튬량이 줄어들었고 이로 인해 리튬 가격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요. 장거 강업은 지방정부의 지시로 칭하이성 광산의 리튬 생산을 중단했다고 알려졌어요. 그 밖에도 중국 정부는 전기차와 배터리, 그리고 태양광 패널 등에 대한 감산 정책을 준비 중이라고 전해졌으니 체크해주세요. 한편 LG엔솔이 언론을 통해 중국의 배터리 제조기업인 신앙다와의 특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는데요. LG엔솔은 신앙다를 상대로 독일 법원에 배터리 구조 관련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신앙다가 LG엔솔의 특허를 침해한 것이 맞다고 판단하고 독일에서 해당 기술이 적용된 배터리를 판매하지 못하도록 금지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잔여 배터리의 회수 및 폐기와 손해배상을 명령했는데요. 이 같은 승소 소식에 LG엔솔이 10%에 가까운 급등세를 보인 부분도 2차전지 테마의 훈풍으로 작용되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중앙첨단소재는 지난주에 공급 계약 공시가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국내 기업인 메인트란스와 대전 2호선 수소트램 34편성 통합 방송 시스템 제작 및 납품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는데요. 계약 금액은 43억 원으로 최근 매출액 대비 23%에 해당합니다. 계약 기간은 2028년 7월 24일까지입니다. 중앙첨단 소재는 통신장비와 건축자재 사업, 그리고 리튬이온 유통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번 원전 테마입니다. 오늘 S&T에너지의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09% 증가한 1,406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특히 영업이익의 경우 시장 추정치였던 129억 원의 2배인 273억 원을 기록했어요. 이번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445% 증가한 수치였는데요. 이 같은 S&T에너지의 호실적과 함께 원전 해체 시장이 개화될 것이라는 기대감도 동반되면서 S&T에너지를 비롯한 원전 기업들이 강세를 보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S&T에너지는 화공플랜트와 화력발전소, 그리고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열교환기와 보일러 등을 설계 및 생산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내일은 두산에너빌리티의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BHI도 호실적을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은 4번 에너지 저장장치 테마입니다. 어제 중앙계약시장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의 입찰 결과가 발표됐습니다. 에너지 저장장치란 태양광이나 풍력 에너지처럼 날씨에 따라 전기 생산량이 들쭉날쭉해지는 설비에 필요한 장치인데요. 햇빛이 많은 날에는 남는 잉여 에너지를 저장해놨다가 햇빛이 없는 날에 꺼내 쓰는 식으로 활용합니다. 이번 사업은 재생에너지 비중이 높은 지역의 전력 개통 안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대규모 에너지 저장 장치를 도입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 규모는 1조 5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이번 입찰에는 총 565메가와트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설비가 선정됐으며 총 8개의 컨소시엄이 참여했다고 전해졌어요. 고흥과 광양, 제주를 비롯한 8개 지역이 사업지로 결정됐고 특히 삼성 SDI가 8개의 지역 중 6곳에 배터리를 공급하기로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LG엔솔은 2곳을 확보했으며 SK온은 선정되지 못했는데요. 이번 사업은 내년 연말까지 준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배터리 기업들은 전기차 캐즘에 대한 돌파구로 에너지 저장장치 시장 진출을 더욱 활발히 모색할 방침이라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 속 LG엔솔과 삼성 SDI를 비롯하여 에너지 저장장치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강세로 마감해 주었네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휴비츠와 휴먼테크놀로지, 그리고 하이즈항공과 그리티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서도 하이즈항공은 적자 탈출 및 환기 종목 해제 기대감을 입으며 강세를 보였다는 분석이 있었으니 참고해주세요. 다음으로 파라텍을 비롯한 화재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노후된 공동주택의 모든 층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국민의힘의 김미애 의원은 어제 저녁 공동주택의 화재 예방 강화를 위한 법률안을 대표로 발의했으며 법률이 시행될 경우 2년 안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완료해야 된다고 전해졌어요.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는 신규 주택뿐 아니라 기존의 건축물에도 적용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소방기구나 스프링클러 설비를 생산하는 기업들이 수혜 기대감을 입으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으로 HD현대 인프라코어는 어제 2분기 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6% 증가한 1조 1천억 원대를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29% 증가한 1,058억 원을 기록했는데요.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증권사들은 HD현대 인프라코어에 대한 목표 주가를 상향하고 있어요. 신한투자증권은 16,000원, 하나투자증권은 17,000원, 교보증권은 19,600원의 목표 주가를 제시했으며 HD현대 인프라코어의 오늘 정규장 종가는 14,940원입니다. 이 같은 소식 속 HD현대 인프라코어와의 합병이 예정되어 있는 HD현대 건설기계도 동반 강세를 이어오고 있는데요. HD현대 건설기계는 최근 HD현대 인프라코어를 흡수 합병한다고 공시한 바 있습니다. HD현대 인프라코어의 보통주 한 주당 HD현대 건설기계의 보통주 0.16주가 배정될 예정입니다. 합병 기일은 내년 1월 1일입니다.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 대체거래소 도입으로 인해 3시 30분까지의 데이터와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동양철관, 2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3위는 하이스틸, 4위는 삼성전자, 5위는 두산에너빌리티, 6위는 온타이드, 7위는 하나오션, 8위는 삼성중공업, 9위는 SK증권, 10위는 동방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HD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호실적을 발표하며 강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량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중앙첨단소재, 2위는 EV첨단소재, 3위는 이램, 4위는 리튬포어스, 5위는 하이드로리튬, 6위는 국일재질, 7위는 파라텍, 8위는 이스트아시아홀딩스, 9위는 TKG애강, 10위는 국전약품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중앙첨단소재, 하이드로리튬, 파라텍입니다. 중앙첨단소재와 하이드로리튬은 리튬 관련주이며 파라텍은 소방기구 관련주입니다. 다음으로 코스피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을 살펴보겠습니다. 1위가 하이닉스, 2위는 삼성전자, 3위는 두산에너빌리티, 4위는 하나오션, 5위는 HD현대 인프라코어, 6위는 LG엔솔, 7위는 현대차, 8위는 네이버, 9위는 하나에어로스페이스, 10위는 삼성 SDI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어제 호실적을 발표한 HD현대 인프라코어입니다. 한편 코스닥 시장에서 거래대금 상위를 기록한 종목은 1위가 ABL바이오, 2위는 삼천당제약, 3위는 BHI, 4위는 중앙첨단소재, 5위는 알테오젠, 6위는 ST팜, 7위는 도우인시스, 8위는 리가켄바이오, 9위는 EV첨단소재, 10위는 한택입니다.
이 중 10% 이상 상승한 종목은 ABL바이오, BHI, 중앙첨단소재, 한택입니다. ABL바이오는 제약바이오 기업이자 개별 이슈가 있었으며 BHI와 한택은 원전 관련주입니다. 중앙첨단소재는 리튬 관련주입니다.